어제 검찰이 불구속 기소 결정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 후폭풍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건물 매입,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손혜원 의원이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손혜원 의원 사실무근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드러난 불구속 기소 내용만 봐도 상당한 위법, 불법이 밝혀진 것입니다. 저희 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줄곧 주장했던 그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 권력 실세의 신종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불려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사건 초기에 제기됐다가 정치 일정에 밀려 흐지부지 됐던 손혜원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국정조사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해서 또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입장이 나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검찰이 손혜원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발표를 했고요. 즉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이 나왔고 부대변인 명의로도 또 2건이 나오고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상당히 많은 논평이 나왔고 다른 당들도 마찬가지였고 또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공식 논평인 물론이고 회의석상에서도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뭐 할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당도 아닌 사람이다. 이제 이미 떠났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우리 당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논평을 내겠냐라고 했고 오늘 딱 그거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온 사람은 이인영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관훈클럽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았었는데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여기를 나오느라고 굉장히 바빠서 그 국정조사를 자유한국당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애써 피해갔습니다. 예,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아직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도 또 민주당의 답변을 내놓아야 할 텐데 이 손혜원 의원의 불구속 기소 결정 가만히 봤더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 이렇게 공격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고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다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탈당한 무소속 의원인 만큼 민주당에서 뭔가 입장을 내기도 좀 곤란하다. 그런데 어쨌든 전에는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손혜원 의원의 불구속 기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일단 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손혜원 의원이 이전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죠. 그 홍보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뭔가 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약에 민주당이 여기서 어떠한 입장을 낸다고 해도 그 어떤 그 중심이 민주당으로 옮겨서 붙을 거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 논란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법적으로 밝힐 부분은 뭐 법적으로 법리 다툼을 통해서 밝혀질 거로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그러니까 법정에서 밝혀질 수 없는 어떤 뭐 정치적인 책임이나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 그걸 지금 국회에서 따져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그렇다면 그게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그 책임이나 어떤 그런 걸 따져 물을 수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적절한 상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기소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지나치게 또 정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어떤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는 거는 좀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일 전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지원 의원은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내놓지 않고 박지원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난 SBS 탐사보도팀 보도 이후에 박 전 의원의 입장 표명도 끊임없이 있었는데 박 전 의원을 향해서 손혜원 의원이 배신의 아이콘이다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더니 그분 입에 걸리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네, 또 그러니까요. 넘기기도 했는데 소위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도 좀 두려워하는 손혜원 의원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아마 지금 논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강선우 전 부대변인 말씀 듣고 생각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 정의의 사도인 양, 정의는 오로지 독점한 양 이렇게 어떤 사안이든 늘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손혜원 의원 이 문제의 경우에 이거 바로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강조하셨던 게 뭡니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 세 과정에 다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 지금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지만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되지만 일단 검찰 공소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손혜원 의원 거짓말 많이 한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가 명백해 보여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근데 게다가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직무상 본인이 취득한 소위 기밀 자료를 활용을 해서 지금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손혜원 의원 그러죠. 오늘 어떤 반응을 내놨냐면 검찰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 시점이 다르다. 5월에 그 자료를 입수했는데 3월에 거래한 거는 뭐냐? 그런데 그거는 집 24채 중 3채밖에 안 됩니다. 예. 검찰이 그거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니까 5월에 그 기밀 자료를 보고 또 집을 산 게 21채거든요. 토지는 26필지고요. 그다음에 9월에 또 자료를 또 받아서 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혜원 의원은 이제는 국민께 뭐 정말 이실직고 해야 되겠죠. 물론 뭐 법정에서 본인이 투쟁을 해서 뭐 가린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은 이거 정의의 문제로 정정당당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정말 이 문제 가릴 수 있습니까? 증인채택 제대로 못 하거든요. 국정조사를 해야 증인채택을 하고 국회에서 증언 감정 에 의한 법에 의해서 만약에 거짓 진술을 한다면 다 처벌받는 게 국정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보다 덜한 사안도 옛날에 민주당, 야당일 때 민주당 다 국정조사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소속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국정조사 하는 게 맞죠. 다만 손혜원 의원이 뭐 민주당은 떠났지만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한 분이고 김정숙 여사하고 오랜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그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뭐 현실은 이해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손혜원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정의롭게 정정당당하게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예,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라고 이상일 전 의원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강선우 전 부대변인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재판을 담담하게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손혜원 의원이 어제 오후에 보도자료도 내놨고 오늘 아침에는 뭐 손혜원 의원이 TBS인가요? 교통방송이죠?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아마 출연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은데 어떤 해명을 했습니까? 임광희 의원? A4지 한 매 반 정도 2장으로 이렇게 내놨는데 검찰의 부실한 발표다 이렇게 하면서 1, 2, 3, 4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입 시점과 관련해서 조카들의 집을 사기 시작한 거 그게 세 차를 산 것이 재작년 17년 3월, 4월이었다. 그런데 이른바 검찰이 말하는 보안 문서를 받아들인 것은 내가 손에 들어간 것은 5월 18일 그러니까 다음 달인데 내가 그걸 받기 전에 이미 집을 관심을 갖고 사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보안 매입 시점하고도 맞지 않다는 거 하나를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차명 관련해서는 증여세까지 내가 돈을 주고 증여세까지 전부 납부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차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특히 여자 조카는 차명이 아니고 남자 조카에게 준 것은 차명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른바 보안 문서라고 말하는 것은 미공개 정보가 아니다. 목포시도 이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포시가 어제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도시개발사업 특성상 모든 상황을
주민과 공유하도록 설계된 사업이라서 굳이 보안 자료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거를 집을 사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게 무엇을 위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목적으로 이걸 했다는 것인지 아무런 것도 밝히지 못하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언론에서 그동안 수많은 의혹들을 제기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전부 검찰 조사에서 아닌 걸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명백한 반대 증거를 검찰이 외면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의 해명을 임광규 의원이 자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재판까지 지켜볼 것이고 재판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전 재산 사회 환원하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까지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재판이 길어지면 어느새 자신의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나버리고 국회의원직을 던질 수가 없게 되는 게 안타깝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역시 손혜원 의원다운 답변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침 조간신문 사설을 지금 갖고 나와서 좀 보고 있는데 말이죠. 조선일보나 이렇게 평소에 보수 성향이고 민주당이 비판적인 의견을 냈던 신문은 물론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보면은 기소된 손혜원 의원 정치 도의적 책임 어떻게 질 텐가 이해충돌 소지 큰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이라는 제목으로 손혜원 의원의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그런 사설을 썼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손혜원 의원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그러다 보니까 또 언론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대적이고 네. 그런 태도를 또 보이고 있고요. 네, 손혜원 의원은 그동안 언론 보도에 대해서 많은 고소 고발 또 법적 대응을 했는데 지금 보수 성향의 언론뿐 아니고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진보 성향의 신문조차도 그런 사설을 쓴다는 것은 지금 손혜원 의원의 그동안의 주장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고 검찰이 5개월 동안 수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보다 신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사실은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수사했는지의 문제는 또 전혀 별개입니다. 직권남용 사건, 이거 그러니까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보다도 형량이 낮은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도 검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랬는데 청구했는데 이 경우에는 안 했단 말이죠. 이 문제는 나중에 검찰이 감당할 몫이지만 지금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서 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검찰 수사 또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 외에 별도로 손혜원 의원의 정말 이실직고 그다음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본인 해명은 상당히 지금 오늘 해명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세 채는 이미 검찰이 그 기밀 자료를 입수하기 전에 세 채 샀다는 건 검찰도 발표했는데 네. 그 세 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 채의 문제는요. 검찰이 보기에는 이거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손혜원 의원은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밀 자료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해서 물타기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를 검찰이 그 세체에 대해서 씌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정말 정직해졌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본인 정의를 강조했는데 이제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해명하는 게 옳은 길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그 싶습니다. 세체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겠죠. 손소영 여조카 명의로 돼 있는 그 집에 대해서는 차명 보유라고 판단하지 않았고 남자 조카가 네, 보유하고 있는 창성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좀 이상일 전 의원님 말씀 요약을 해보면 검찰의 핵심은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그러니까 부패방지법 위반했다는 것이 크고 창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선우 전 부대변인, 아까 이제 재판 결과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한때 민주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치인이고 무소속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 이런 사안이었으면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것까지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재판을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 건 당연하죠. 재판 결과까지 봐야 하는데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고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 사안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국정조사나 아니면 특검이나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 뭔가 우리가 쏟아붓는 그런 인풋 대비 아웃컴을 좀 무게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만 하고 거기서 만약에 마무리를 하고 국정조사로 더 가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감사로 해도 충분할 일을 굳이 더 많은 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가 있냐? 그 결과가 비슷할 것인데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나 아니면 특검이나 그런 걸 반대하는 이유가 많은데
있는데요.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그런 거 관련해서는 그런 거 형량을 좀 비교해보는 그런 것도 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손혜원 의원이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이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불가피성을 이해를 합니다만 저런 이야기는 법정에 가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아니면 본인의 SNS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이나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법정 공방은 법정에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안 문서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네. 뜨겁잖아요. 그거는 뭐 검찰이나 아니면 손혜원 의원 측이나 각각 주체가 보안 문서를 정의하는 조작적 정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법정에서 합의를 보면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 보안 문서가 과연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는 정말로 극비의 보안 자료인지 아니면 손혜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그게 보안 자료냐. 목포 시민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죠. 어떤 것인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구나 다 접근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게 또 어느 시기부터 어느 누구나 또 접근 가능성이 있었느냐 그것까지도 저는 법정에서는 다 따져 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성이 있고 없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익 충돌에 관련해서는 일단 공적인 것과 사적인 이익이 충돌을 하면 그건 이익 충돌이 되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내가 손해를 받든 이득을 받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물론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는 이제 법정에서 판결이 날 거고요. 우리 사회 전체가 이해 충돌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도 조금 더 세심한 그런 제도화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야당들, 보수 야당들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음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답변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을 저희가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패스트트랙 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측의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특히 검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왜 걸핏하면 이렇게 고소고발을 많이 하느냐 정치권이. 그러면서 제발 자신들을 더 이상 정치적인 권력으로 정치적인 검찰로 만들지 말아달라. 정치권 스스로가 국회 선진화법을 어겨놓고 그것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해놓고 스스로가 또 취하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유연성이나 타협의 문제의식과는 좀 다른 그건 엄격한 문제여야 된다. 만약에 지금 서로 고소고발 문제를 취하려면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한동안 서초동에서 계속 여의도를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저는 초동에게 정치권의 운명을 맡겨놓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서초동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을 얘기하는 거죠. 서초동에 정치권의 운명을 맡겨놓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서초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지명자, 윤석열 지명자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후보자가 자신이 가진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충직하고 강직했다. 이런 표현은 들었어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줄을 서서 어떤 정치적 정치 검찰로서의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정부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자신의 원칙대로 강직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있을 정도니까요. 정말 이번 기회가 검찰이 그동안 수도 없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서 행동해왔다는 이런 오명으로부터 완전히 절연하고 새로운 검찰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이런 과정이길 바랍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정치 오픈어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